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이제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홈핏 같은 경우는 커스텀 메이드, 그래서 맞춤복이다 보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성복에 대한 어떤 거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기성복하고 맞춤복, 특히나 이제 맞춤복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MTM이라고 불리는 거랑 그다음 비스포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좀 차이점을 좀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성복하고 맞춤복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기성복은 이미 치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맞춤복은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채촌을 통해서 치수를 재서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성복하고 맞춤복의 차이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죠. 딱 떨어지네요, 지금. 예.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성복에 있는 치수에 대해서인데요. 그 기성복 치수는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0, 95, 100 아니면 뭐 라지, 엑스라지 뭐 이렇게 치수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치수가 이게 모든 회사 그 치수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죠. 그 회사마다 조금씩 자기네들 나름대로 핏이라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그렇죠. 뭐 어떤 회사는 어깨 사이즈가 어떤 거 100일 때 어떻더라, 그렇죠. 네, 소매 기장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복인데 어떤 브랜드는 나한테 잘 맞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체한테는 그 회사의 핏이 잘 맞는다는 거죠. 사실 그런 핏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그냥 디자인만큼 패션 업계에서는 또 계속 연구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기성복도 치수가 100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그 부분 좀 언급을 드리고, 맞춤복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자면 맞춤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TM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포크가 있는데, MTM은 이제 이태리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죠? MTM은 이제 스미즈라. 네, 수미주라고 그러죠. 이태리에서 수미주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제 보통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MT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MTM, 그러니까 수미주라를 반맞춤 정장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스포크를 맞춤 정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구분을 짓기는 애매모호하죠. 사실 정확하게 좀 더 뎁스 있게 보다 보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상술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마케팅이죠. 그럼 그게 왜 상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이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맞춤 정장, 맞춤 정장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서 비워버리세요. 그러니까 MTM이나 비스포크나 맞춤 정장이긴 한데, 맞춤 정장의 어떤 이제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그 높은 레벨에 있는 비스포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 가지입니다. 100% 핸드메이드다 하면은 비스포크고,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MTM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비스포크라는 게 100% 핸드메이드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태리나 영국, 세빌리아 쪽은 100% 핸드메이드로 하는 게 비스포크라고 칭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100% 핸드메이드 하는 데는 지금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시간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한국은 금으로 따지면은 이태리나 영국은 24K 순금, 그리고 한국은 거의 18K를 비스포크라 칭합니다. 그 말은 그러면 손이 아니라 기계가, 그렇죠. 기계라고 하는 거는 미싱. 아, 미싱. 예, 일부가 미싱으로 들어가고 안에 뭐 팔자나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 손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을 뿐, 그렇죠. 기계로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이런 이해는 우리가 필요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이태리나 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양복 그 테일러를 굉장히 쳐주죠. 쳐주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테일러 정도가 거의 의사 정도 대우를 해줍니다. 아, 의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네.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스포크는 비스포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그렇죠. 외국의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100% 핸드메이드 비스포크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몇 개를 꾸미는데, 본인은 한 달에 2개 꾸며갖고는 되게 이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저희 나라 소비자들은
좀 다르게 이해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우리는 비스포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맞춤 정장점 집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비스포크라고 할 수는 엄격한 기준에서 없는데 그거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18K다. 18K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쾌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비스포크하고 MTM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게 접착이냐 비접착이냐거든요. 그렇죠. 네. 접착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양복의 앞판과 뒷판을 붙일 때 그렇죠. 풀러서 붙이느냐 그렇죠. 아니면 바늘로 꼬매가지고 붙이느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네, 경쾌해요.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MTM인데 비접착으로 만드는 MTM은 없나요? 있어요, 다. 어, 그거는 그 양복점 사장님들이 공방에다가 어떻게 의뢰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럼 결국에는 접착이냐 비접착이냐라는 것도 어떤 MTM이냐 비스포크냐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리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결국에는 비스포크라고 하는 거는 100% 핸드메이드만 비스포크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MTM인데 MTM도 워낙 종류가 많은 거죠. 어떤 건 접착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비접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MTM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사실 어떤 그 제품의 퀄리티가 많이 결정이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양복점 여러 군데 가면 가격이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이 저기는 30만 원이 더 싼데 여기는 30만 원이 더 비싸요. 그게 다 이게 다 숨어 있는 다. 공입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차이군요. 네. 물론 원단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같은 원단을 했을 때는 어떤 공임과 여기 약간 부석에 그리고 뭐 핸들을 어떻게 했냐 거기서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보통 일반 기성복이 다 접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성복. 접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풀로 붙이기 때문에 이 옷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축이나 어떤 팽창 현상도 이제 당연히 재질이 틀리니까 달라져서 생기는 어떤 버블 현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기포가 생기고. 예, 옷에 이제 기포라든지 쭈글쭈글해지는 게 이제 접착. 그렇죠. 접착은 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오래됐거나 아니면 접착을 처음 잘못했거나. 근데 이거는 꼭 어떤 그 명품이냐 뭐 좋은 재질로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접착이란 방식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명품이라 하더라도 접착으로 만들면 그런 현상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접착이나 비접착 요것도 어떤 그 MTM하고 비스포크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보통 이제 MTM 비스포크는 100% 테일러가 손바느질을 하는 것이고 MTM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방에 의뢰를 해서 그 기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바느질을 하고 물론 기계를 이용해서 바느질을 한다 하더라도 100%또 기계로 이용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사람의 손이 다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일정한 데에서 기계를 또 기계라는 거는 거의 이제 재봉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치긴 하는데 기계라는 미싱을 이용하느냐 예. 네, 그런 부분인데 MTM 같은 경우에는 최총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맞춤 정장점 집에 가면은 이게 바느질 되어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굵은 흰색 실로 바느질 되어 있는 옷을 입고서 나중에 그거를 자기 신체 지수를 재는 거 그게 이제 최총복인데 그 최총복은 언제 쓰는 거죠? 처음에 체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양복점 주인이 이 사람이 48 정도 입으면 어떻겠나 해갖고 48에 대한 이제 자켓이나 바지를 한번 입어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소매 길이나 어깨에서 여기서 이제 자기만 알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겁니다. 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고정이 들어간다. 그 기준이 바로 최총복입니다. 그래서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선호도라는 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스포크가 비싸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기계로 이렇게 해서 최고급 퀄리티의 MTM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최고급으로 어떤 MTM을 만들었다. 그럼 그 비스포크하고 구분이 되나요? 거의 안 됩니다. 아, 거의 안 저희 양복점에서도 가까이 안 본 이상은 구분 못 합니다. 절대 구분 못 해요. 그 구분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이제 그렇죠. 손바느질로 저희가 한번 까보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안에 열어봤을 때 빼놓고는 딱 5m 정도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바로 유어 오온핏에서 만든 옷이 바로 이 접점입니다. MTM이지만 비스포크 느낌이 나게. 그렇죠. 예, 절대 MTM 같지 않은 비스포크 같은 느낌이에요. 예,
퀄리티는 거기에 준하게끔 맞추고 사실 그렇게 제작할 수 있는 공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양복점에서 좀 최고들이 좀 쓰는 그런 공방을 쓰는 거죠, 저희도. 예, 쉬운 옷은 어느 곳이든지 다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좀 고급 옷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비스포크 느낌이 나게끔 그렇죠. 그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옷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 많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번 얘기는 뭘로 하죠? 채촌입니다. 채촌. 네. 아,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채촌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셀프 채촌이거든요. 그래서 셀프 채촌이 장단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셀프 채촌을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채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